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그동안 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스님의 유쾌한 말씀이 그리워서 네.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네.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가을이 깊어지면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쓸쓸함도 타는 계절인데요. 유달리 가을을 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가을같이 외로운 고독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의 길을 또 따라간다는 것도 쉽진 않지요. 맞습니다. 쉬운 네.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이 마음만큼 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데 오늘 만나볼 분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둠이 찾아온 주말 저녁. 늦은 밤까지 환히 불을 밝힌 곳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들 온몸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평소에는 굉장히 인간미 넘치시고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고요. 연습실에서는 굉장히 좀 매서운 편이세요. 대표님이 아니라 인간 황미숙으로서는 솔직히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파사 무용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황미숙 대표다. 불교계 최초의 무용극을 만들어내며 문화포교의 새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황미숙 대표. 그녀는 2년 전 처음 올린 붓다 7걸음의 꽃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이라는데 그 신마다의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춤추는 감정선이 전부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수정해주고 부처의 마음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붓다 7걸음의 꽃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을 인간 붓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부처님도 인간이셨고 험난한 고행을 거쳤고 그리고 그 혹독한 고행 끝에 열반을 하셨다, 해탈을 하셨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을 표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본인이 사랑하는 무용으로 문화포교의 원력을 세운 황미숙 대표. 그녀가 바로 우리가 찾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파사무용단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이신 황미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사무용단 예술감독인 황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무용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무용을 하는 곳인데요. 무용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용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파사무용단은 네. 1898년도에 네. 황미숙 현대무용단으로 창설이 돼서요. 네. 2002년도에 파사무용단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고 현대무용으로서 여러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황미숙 대표님이 한국적인 정서와 이 어려운 현대무용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공연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공연당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제가 저희 무용단에서 예술감독이자
안무자이면서 네. 또 대표이기도 하고 네. 저희 무용단을 전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무용수들을 캐스팅해서 무용수들을 가리키고 예. 무용수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제가 간호사 역할도 합니다. 간호까지.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예. 이번에도 대표님께서 짠 안무 작품 이 멋진 이 무대에 올려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목이 붓다 7걸음의 꽃 맞죠? 네. 예. 제목부터 너무 멋집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부처님의 수행과 고행의 과정을 그 다음에 해탈에 이르기까지 네. 과정을 다룬 현대무용극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 불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 관객들한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네.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에 시작을 하셔서 작년에는 전석 매진까지 기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가 붓다 7걸음의 꽃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현대무용극이지만 네. 종교 이전에 부처님을 한 인간으로서 네. 바라보고 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묻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일반 관객들이나 그다음에 보살님들, 네네. 그다음에 스님들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을 정말 인간으로서 승화시켜 주셨고 네. 그다음에 가슴에 와닿는 부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현대무용극인 만큼 이 불교의 색채가 요소요소에 녹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수인도 이 부처님의 수인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공연을 볼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그 무용극을 잘 감상할 수 있을까요? 네, 현대무용은 일반 분들께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희 현대무용은 정말 일상적인 동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고 극대화시켰다라는 게 현대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작품 속에서도 뭐 부처님의 형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인의 동작 네.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저희가 동작화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도에 부처님이 살고 계셨던 인도 문화에서는 오른손은 좋은 것,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도 하고 네, 예. 하지만 왼손은 감춰주잖아요. 네. 들어온 거를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사용하면서 네. 네. 동작을 한다든가 예. 그런 색채도 좀 드러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 작품에서 키포인트라고 하면 아마도 그 불경하고 그다음에 서양 악기가 접목이 돼서 네. 그러기 때문에 또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일반 관객들도 귀로 듣고 그다음에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세세한 노력들 하나하나가 네. 다 잘 담겨서 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관객들도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요? 네네. 저희 작품은 관객분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객들이
입장을 하시면서 네. 하시기 전에 발언문을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발언문을 가지고 저희가 무대 위에다가 세트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언문을 통해서 저희 무대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 작품에서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 네. 작년까지는 최원석 씨라고 네. 붓다 역할을 하셨던 분은 좀 온화하고 평온하게 역할을 맡았다면 네. 이번에는 이대 붓다로서 오창익 씨께서 조금 더 날카롭고 네. 부처님의 고행 과정을 몸으로 예. 더 표현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네. 보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해봅니다. 네. 2대 붓다까지 나오는데 제가 3대 붓다 하면 안 될까요? 예. 스님께서 해주시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예. 방금 황미숙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막이 오르기 전 이미 공연은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스님. 맞죠? 네, 예, 네. 그런 뜻인데 이미 이 공연이 하나의 기도이자 하나의 불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시작부터 네. 끝까지 하나의 부처님께 향한 기도이자 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상을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인간 붓다의 내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공연에서 이제 새로운 2대 붓다가 등장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공연에서 혹시 이전 공연과는 좀 다르게 신경 쓴 장면이나 어떤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 붓다는 부처님의 고행 과정을 더 몸으로 표현하는 데다가 네.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제 작품 중에 마라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행을 떠나서 쭉 부처님께서 다니시는데 마라들이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이렇게 방해하고 네. 억누르고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못하게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남자 무용수로서만 네.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역동적이고 네. 그다음에 남자들 붓다도 남자분이시고 네. 마라들도 전부 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만의 특유한 동작들 그다음에 남자들의 에너지컬 네. 그런 면들을 바라볼 수 있고 네. 제가 그 씬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작년보다 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뮤지컬이나 연극은 대사가 있다든지 또는 노래로 또 그 안에 대사가 있다든지 하는데 현대 무용극은 대사도 없고 이런데 저처럼 그 무용극을 많이 안 보신 초심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작품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지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안무가들은 그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 때는 언어가 다 있습니다. 네. 언어를 저희가 새롭게 몸으로 만들어내서 그 언어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는 분들은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든 상황이 돼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바로바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이 춤추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무용수가 품어내는 감정선이라고 네. 할까요? 예. 그것을 따라가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시고 감상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네. 쉽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네요. 네네. 야, 예. 그리고 편안하게 보면서 나의 감정이 어느 때
움직이고 있는가를 느껴지는지 아. 그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네, 공연을 보기 전에 무조건 이해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감상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네요. 네. 황미숙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어려운 현대 무용을 저희도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공연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체험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부처님 생애를 하게 된 동기도 네. 나눔이라는 네. 것이 무엇인가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자꾸 나누자고 하는데 네. 네. 그 나눔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시작이 되면서 찾아보니까 부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사찰에 가서 그 108배를 통해서 또 그 108배를 100일 동안 하면서 또 제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움켜쥐었던 것들이 108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놓아지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 108회가 과연 네. 어떠한 의미일까 네. 하고 아마 100일 동안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108배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불자들은 전생, 금생, 내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번뇌 36가지, 금생의 번뇌 36가지, 내생의 번뇌 36가지 합치면 108번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절을 함으로써 전생의 업장을 씻고 또 금생, 내생의 업장을 씻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럴 때 좋은 말이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 바라작법, 나비작법 해가지고 바라춤, 나비춤을 제가 잘 춥니다. 네. 무용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 배우러 가겠습니다. 예, 예.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직접 그 본인이 느끼고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미수 대표님께서 느끼셨듯이 그래서 작품을 위해 공부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이유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 불자는 아니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네, 제가 2005년도에 예. 우연치 않게 그 저희 사회가 효에 대한 것이 사라지고 있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예. 살인사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 사건도 안타까운 났었고,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목련존자 효에 대해서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련존자에 대한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네. 네. 그 작품이 목련 9번째 계단으로라는 작품인데요. 예. 네.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지옥불에 떨어져 있던 네. 서양의 네. 단테의 신곡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작품하고 이 목련존자하고 엮어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 작품이 그 서울무용제에서 네. 또 대상을 탄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작품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예. 서울무용제에서 대상까지 타셨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예. 처음 접하시는 불교라 어려우셨을 텐데 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목련존자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설화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스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면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어들이 불교 어렵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예. 아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관객들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네.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때도 제가 목련경을 가지고 서양 악기하고 같이 네. 했고 그다음에 목련경을 무대 세트화 시켜서 목련존자가 부모님을 찾으러 네.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부모님 찾으러 다니실 때 네. 네.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목련경에 나오는 글귀를 네. 세트화를 또 시켜서 네. 이해도를 좀 높였었어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기가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련존자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 업이라는 것이 네. 꼭 그 나쁜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장 나쁜 일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또 나 스스로가 네. 업장을 네. 만들어내는 거 있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네. 그래서 불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예.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공연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고 또 기도도 하시게 되고 또 수계도 받으시고 네. 불명도 있으시겠네요. 네, 보련합니다. 보려나요? 예.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108배 절 수행을 하시다가 요즘은 또 사경 수행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것도 큰 기도의 공덕인데 네. 그 요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작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네. 그다음에 어떤 가르침이 더 있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아시는 금혜 스님께서 네. 그러면은 사경 공부를 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이제 받아서 지금은 사경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경을 통해서는 또 제가 하루하루의 일과 중에서 저를 한번 되새김 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네. 그 사경에 집중하게 되니까 네. 또 새로운 저의 원력이 예. 생긴다고 할까요? 예. 108배 기도할 때와 또 사경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공연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만 해도 예. 엄청난 일인데 사경을 하시면서 이 부처님의 또 다른 가피를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것보다는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네.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네. 저희 삶이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수행 과정, 고행 과정들도 네. 저보다는 더 큰 고행과 수행 과정을 겪으셨지만, 그렇죠. 네. 저는 아주 정말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 삶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저의 그 인생의 가치관을 네.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재미 때문에 예. 제가 부처님 공부를 더 하게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사경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근심 걱정 또 불가에는 삼독심이 그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게 싹 소멸되는 느낌이 네. 진짜로 찾아듭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도 황미숙 대표님께서 전생부터 불가와 또 부처님과 지중한 인연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은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인간의 편견을
콕 꼬집은 노란 달팽이. 네.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 있죠. 네. 네. 인연에 대해 다룬 옷깃. 네. 그리고 불교로 왕권을 강한 선덕 여왕에 대한 이야기 등 이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불교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원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네. 원불교에 같이 다녔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찰을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라 했어요. 네. 가서 보면 평심이 생긴다 그럴까요? 예. 나중에 안 얘기지만, 네. 그래서 사찰에 가면 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사찰에 가면 제가 편안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느껴서 사찰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꼭 제가 불교적인 작품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보다도, 네. 제 스스로 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끌림에 의해서 네. 그렇죠. 불교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다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 이 무용단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파사무용단이거든요. 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파사무용단은 신라시대 때 여사제를 가리켜 파사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매깃이 날리는 형상을 가리켜서 또 파사라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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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이 파사무용단에 파사가 김해에 파사탑이 있다고 저한테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알게 됐고요. 네. 아마도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네. 것들이 무용단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불교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 제가 심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도 생각을 또 해봅니다. 파사라는 말은 삿된 것과 나쁜 것을 깨트린다. 네. 이런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의 파사 현정이라고 나쁜 것을 부처님의 올바른 법으로 바로 잡는다. 올바른 법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네. 황미숙 대표님께서는 현대무용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시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진정한 21세기 부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황미숙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예. 21세기의 진정한 부르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또 청소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된 동기는 제가 한 신문에 네. 사설을 봤습니다. 네.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자살하기 전에 네. 도와달라고 네.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네.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네가 저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네. 놀게 된다면 또 너까지 따돌림을 받을까 봐. 네, 그거에 두려움 때문에 그 친구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못 들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자살한 것을 알게 돼서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 친구한테 편지를 쓴 것을 네. 제가 사설로 봤습니다. 예. 그 제목이 친구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라는 그 사설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네. 아파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어른으로서 네. 심어줄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공연 예술 활동을 하면서 네. 이 청소년들의 문화가 없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한 왕따에 대한 네. 작품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칼레아데스의 선택이었고요. 예. 이미 무용계에서 이름도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시고 또 상도 여러 번 수상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매년 이 불교 무용극을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시면서 불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게 혹시 타 종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부담되지는 않던가요? 처음에 제가 무용수들을 섭외했을 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무용수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기독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이전에, 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철학이기 때문에 네. 그 철학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같은 다른 타 종교 간에도 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네. 인정해 주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를 바라보는 네. 무용계의 시선도 네. 여기가 불교 무용 단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네. 한 공연 예술 단체로서 예. 인정을 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계십니다. 예. 네. 황민숙 대표님 덕분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무용수 분들도 불교를 알게 되고 부처님 법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포교가 됩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용수들이 프로그램에 제가 어떤 프로필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무용수 이름과 그다음에 이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이라는 예.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처님 네. 아니면 이 작품 연습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네. 붓다에 대한 그 글귀를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더라도 네. 부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네. 되고 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 포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불교의 모습과 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담겨서 네. 더욱더 이 아름다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더 노력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불교 문화 단체로 등록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불교 문화 단체 중에서 아마 현대무용을 하는 단체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조계종에서도 저희 현대무용단이 네. 지금 21세기인데 네.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네. 그다음에 불교 문화의 발전을 네.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저도 또 흔쾌히 네. 그래서 불교 문화 단체 등록증을 획득하게도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무게가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조금 더 불교에 대한 그다음에 불교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 네. 그리고 너무나 불교의 그 지적인 가치가 네.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공연 예술을 시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공부를 다 할 수 있을지 예. 그게 먼저 걱정이 됩니다. 아마 잘 해내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불교계 쪽에서 예술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자기 재산 이렇게 네. 털어가면서 이렇게 오로지 불신과 포교라는 원력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점 없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불교 붓다 7걸음의 꽃이 지금 네. 3년째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거나, 네. 이 부처님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각 사찰이든 제가 만나 뵙고 있는 홍보하러 다닐 때, 네. 좀 관심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실은요. 네. 그게 가장 아쉽지 않을까. 안타까운 부분. 네. 네. 왜냐하면 이 불교 문화가 네. 지금 불교 안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불교 문화가 지금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은 공연장에서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도 네. 무엇인지 네.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네.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공연을 하는 이유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네. 지금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네. 저희 작품을 선정을 해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도님들께서나 네. 불교계에서 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도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안타깝고 네. 그렇지만 제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불교 문화가 나아갈 길이 정말 많은데요. 네. 불교 신자인 저희부터 좀 이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네. 더 공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저희 같은 불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인 거죠. 그럼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처님의 생애, 그다음에 부처님의 철학을 네. 현대무용 극화시킨 거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삶의 철학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고 네. 자기의 그 삶의 의미, 그다음에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네. 인간적인 면을 네.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 붓다. 예. 네. 21세기 불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황민숙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포교라는 것은 꼭 누구를 가리켜서 이걸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사찰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꼭 불교 신자가 돼야지만이 포교가 아니라 저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불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포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공연 예술 활동을 네. 하는 가운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부처님을 알게 되고 그 불교에 대해서 하나쯤은 내 네. 가슴 속에 새겨간다면 네. 그것도 포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황민숙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생각이 깊고 불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좀 삶과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삶에 대한 고민을 공연에 잘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네. 어디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신문을 보거나 네. 그다음에 사회가 흘러가는 형상, 그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네. 그런 거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도 네. 인간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주체가 돼서 네.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부처님 공부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을 겪어가면서 가정까지도 가지셨고,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가야 될 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탈까지 네. 가시게 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만들어가고 개척해내가고 네. 미래의 삶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네. 만드는 것도 인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품에도 녹아난 것 같습니다. 방금 네. 황미숙 대표님께서 이제 내려놓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불가에서는 내려놓는다든지 집착을 놓는다든지 이게 불가에서는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예. 네. 황미숙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제가 참불가가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하면 새소리는 사면에 울고 각색 초목 휘어져 있어 세상 사람 오지 않는데 나 홀로 앉아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 네. 제 참부가 좋지요? 네. 저희 법당스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예.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불교를 오래전부터 알지는 못했지만은 원래 늦바람이 겁나거든요. 그래서 예, 앞뒤를 안 가립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늦게 불교에 입문하셨지만 정말로 기도와 수행을 많이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현대무용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포교를 하시면서 몸짓으로 전하고 있는 파사무용단의 황미숙 대표님께서 붓다 7걸음의 이 꽃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고 대박이 나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 불교 대표의 공연으로 자리매김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획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반야신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네. 독경을 가지고 네. 춤으로 만드는 독경을 네.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그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네. 또 공연 무대에 올릴 것인지 그리고 부자님들한테 가까이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초대 손님은 파사무용단의 황미숙 대표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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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경의 말씀에 백천만급 난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특히 부처님 법 만나기가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 힘들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문득 달라이 라마의 좋은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 전부가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 정소희 아나운서는 오늘 소감 어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스님과 함께 했는데 이 스님의 좋은 노래까지 듣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네, 슬슬 풀릴 겁니다. 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